안녕하세요. 투자의 핵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대형주로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대형주는 변동성이 낮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러한 낮은 변동성을 극대화 시키는 방법으로 주식 선물이라는 것을 어떻게 활용하면 될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대형주를 거래하는 것의 장점을 논하자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정도를 언급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변동성이 작기 때문에 시세가 떨어질 때 많이 떨어지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다. 리스크 관리가 된다. 또한 펀더멘털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즉 실적이 빵빵 치고 나가지 않더라도 어쨌든 재무적으로 당장 망할 기업들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도를 걱정한다거나 혹은 상장 폐지를 걱정한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훨씬 낮다. 그리고 어느 정도 가격이 하락하고 나면 끝없이 떨어지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매수세가 어느 정도 들어오면서 반등을 주는 경우가 많더라. 이러한 점을 대형주 거래의 장점으로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단점도 있겠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장점들 중에서 변동성이 높다, 변동성이 낮다 이 점에 있어서의 바로 단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량한 기업들이니까 믿고 투자해도 좋다는 점도 마음에 들고 하락하더라도 반등을 주는 경우가 많으니까 어느 정도 하락하고 매수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대형주 이렇게 거래하면 되겠네 라는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형주는 변동성이 높더라도 대형주는 변동성이 작기 때문에 리스크가 작아서 좋지만 반면 너무 재미가 없고 또 수익률이 낮다. 하루에 많아봤자 2~3% 움직이는 것. 그렇기 때문에 소형주, 테마주 이런 거를 보셨던 분들 그리고 이런 것을 잘 알고 있는 우리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재미가 없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형주 거래의 단점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바로 이번 영상의 주제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변동성이라는 개념에 있어서 대형주와 소형주는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이것은 삼성전자의 차트입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보는 이러한 것들에다가 이 ATR이라는 것을 제가 추가를 했어요. 이건 이제 Average True Range라고 해서 변동성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HTS에서 그냥 계산을 해줘요. 즉 이것은 하루의 변동성들의 20일 평균 값이라고 보면 됩니다. 20일 평균 변동성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위치에 놓여져 있는 삼성전자의 ATR 20일의 평균 변동성을 보면 1142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일은 한 달이니까요. 한 달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바꿔서 부르자면 한 달 평균 변동성을 결국 현재 가격을 55,800원이라고 보았을 때 전일 종가인데요. 1142.5원은 약 2%에 해당합니다. 지금 계속 변동성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변동성이 이렇게 높아져 있는 구간에서도 대형주는 약 2%밖에 시세 변동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하루 평균 말이죠. 이렇게 변동성이 낮을 때는 2%보다 훨씬 더 낮은 변동성을 보이겠죠. 이것이 대형주의 기본적인 변동성 크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소형주 쪽을 보겠습니다. 이건 아무거나 최근에 올라온 거 가져왔어요. 서원이라는 녀석인데 이 녀석의 지금 변동성을 보면 285원까지 이렇게 올라온 상황이네요. 현재 가격에 비교해서 보자면 약 10%의 변동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야, 넌 지금 소형주는 변동성이 높을 때만 가지고 얘기하고 있지 않냐? 라고 말씀을 하실까봐 이렇게 변동성이 줄어들어 있을 때도 한번 계산을 해보자면 이렇게 시세 변동이 지금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 여기 값을 보면 한 37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의 가격은 한 1,100원에서 1,000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주가가. 그러면 약 3%입니다. 즉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낮을 때에도 약 3%의 변동성이 보이더라. 대형주가 높을 때의 변동성하고 비슷하더라.
요약을 해보자면 대형주는 변동성이 있을 때에도 3% 정도고 소형주는 변동성이 없을 때에도 3% 정도고 소형주는 변동성이 터지게 되면 10% 정도나 그 변동성이 터진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형주의 변동성이 낮아서 재미가 없다, 소형주를 하는 게 더 재밌지 않느냐 라는 얘기를 하는데 어떤 데이터적인 근거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대형주의 변동성을 만약에 키울 수가 있다면 3%가 아니라 소형주처럼 막 3배 뻥튀기로 해서 10%로 키울 수가 있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럼 이렇게 반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변동성이 커지면 리스크도 커지는 건데 그럼 대형주를 거래할 필요가 없지. 야 굳이 왜 대형주의 변동성을 소형주처럼 끌고 가냐. 그냥 소형주를 거래하지. 이런 식의 질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소형주에는 변동성이 나타날 때도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슬슬 나타나는 게 아니라 팍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물론 소형주 중에서도 알짜 기업들이 정말 많습니다만 그래도 대형주는 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검증이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세의 움직임으로만 접근할 때는 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음봉이 어느 정도 발생하면 양봉이 나오는 등 어느 정도 수준에서 반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ATR이라는 것으로 대표되는 변동성 지표로 확인했듯이 대형주와 소형주의 변동성 그 수치 자체는 우리가 같게 맞춘다고 할지라도, 즉 대형주의 변동성이 3%가 아니라 소형주처럼 10%로 키운다고 할지라도 아예 대형주와 소형주가 같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갑작스러운 변동성이 대형주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고 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검증,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그 안정성 측면에서는 리스크가 10%로 올라가더라도 소형주보다 좀 더 유리하다. 즉 대형주의 장점과 또 높은 변동성을 함께 우리가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식 선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선물의 기본적인 개념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 A의 가격이 오를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A를 사겠죠. 그 A를 직접 사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현물을 거래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주식을 직접 사는 것일 수도 있고 금덩이, 금괴, 은덩이, 은괴 이런 걸 직접 산다거나 실물 자산을 사는 것, 이것을 우리는 현물을 산다라고 합니다. 근데 단순히 현물을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가 금덩이를 직접 사기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주식도 우리가 직접 사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다면 특히 원유 이런 거 우리가 직접 기름을 사서 집에 갖다 놓을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경우에도 이런 A를 사기 위해서는 한 달 후에 지금 가격으로 사겠다고 미리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먼저 선자와 물건 물자를 써서 선물이라고 합니다. 제가 뒤이어서 옵션을 말씀드릴 거여서 앞당겨서 옵션이라는 단어를 써버렸네요. A를 한 달 후에 지금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살까? 이것이 바로 옵션이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좀 어려우니까 지금 논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A의 가격이 1,000원인데 한 달 후에는 2,000원이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을 경우, 즉 상승을 예상할 경우에는 A를 한 달 후에 지금 가격으로 사겠다고 미리 약속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나중에 2,000원이 되더라도 우리는 1,000원으로 살 거 아닙니까? 그럼 1,000원이 수익인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가격으로 사겠다고 약속을 해버려서 한 달 후에 가격이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가 1,000원으로 사야 되는데 물건 가격이 500원이 돼버리면 500원 손실을 보는 거네요. 즉 우리가 이 상황을 놓고 생각해 보자면 가격이 오를 것 같다면 매수 계약을 체결해야 우리가 수익을 본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A의 가격이 1,000원인데 한 달 후에는 500원이 될 것 같다. 즉 내려갈 것 같다 라고 예상을 한다면 500원 이제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했을 때 정말 500원이 된다면 우리가 1,000원으로 팔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500원 수익이 되겠죠. 더 가격이 싸게 됐으니까 우리는 비싸게 파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1,000원으로 팔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2,000원으로 가격이 뛰어버리면 우리가 2,000원이나 받고 팔 수 있었던 것을 1,000원밖에 못 받고 파니까 1,000원 손실을 보게 됩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가격이 내릴 것 같다면 매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똑같아요. 가격이 오를 것 같다면 사고 내릴 것 같다면 판다. 단지 파는 것을 미리 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선물 거래의 특징을 살펴보면 4가지 정도를 지적할 수 있는데, 특정 시점에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 매수하고 내릴 것 같으면 매도한다. 즉 특정 시점이 지나면 그 계약은 이행돼서 사라진다. 제가 아까 계속 한 달 후 이런 식으로 예를 들었잖아요. 실제로 모든 선물 계약은 이렇게 만기가 존재합니다. 평생 동안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약속을 하는 것이니까. 평생 들고 간다면 그것은 이제 현물 거래를 해야겠죠. 그래서 만기가 존재한다. 실물을 지니고 있지 않아도 내가 한 달 후에 매도하기로 약속합니다 라는 그러한 개념이 있기 때문에 양방향으로 거래가 된다. 즉 우리 주식시장에서 개인들이 정말 맨날 비판하는 공매도라는 것을 우리 개인도 할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약속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그 주식을 사거나 팔거나 할 때 드는 돈을 다 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약속을 보증하는 돈만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증거금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증거금을 가지고 우리가 거래를 하기 때문에 같은 돈으로 거래할 수 있는 현물보다는 훨씬 더 많은 양을 적은 금액을 가지고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증거금이라는 녀석은 보통은 진짜 필요한 돈보다는 한 주식 선물에 있어서 한 10% 정도로 적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레버리지, 작은 힘으로 큰 것을 움직이는 이런 레버리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식 선물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이것은 제가 주식 선물 옵션 종합 창을 하나 띄워놨는데요. 여기서 필요한 개념들을 하나하나 설명드리려고요. 여기 보면 왼쪽에 전체, 코스피, 코스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종목들이 있네요. 근데 이 종목들이 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식 선물에 이제 주식 선물로 거래할 수 있는 종목들만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한 130 몇 개 정도, 100여 개 종목에 대해서 주식 선물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크기가 크지 않거나 혹은 유동성이 충분하지 않은 종목, 이런 것들은 선물을 거래해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좀 대형주들 중심으로 해서 주식 선물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형주에서 돈 버는 방법으로 주식 선물이라는 것을 소개하는 것이고요. 보면 뭐 다 큰 종목들이면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을 보면 삼성전자 F2001 10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네요. 여기서 10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괄호치고 10이요. 이 10이 바로 한 계약에 10개의 주식을 거래할 약속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가 삼성전자 선물을 한 계약을 매수하면 나 나중에 10개의 주식을 살게 라고 약속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한 개의 주식만 살게 이렇게 약속되어 있는 게 없어요. 우리나라 주식 선물 시장에서는 10개의 주식을 거래하는 게 하나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선물 계약 한 계약을 체결하면 나중에 10개의 주식을 살게 혹은 10개의 주식을 팔게 라는 의미로 통용된다는 점, 이 괄호 옆에 있는 숫자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2001은 2001이 아니라 2020년 1월, 즉 2001 요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항상 우리나라는 두 번째 목요일에 선물 계약이 만기가 됩니다. 약속을 이행해야 합니다. 즉 이 삼성전자 퓨처 2001 괄호 10이라는 녀석은 2020년 1월에 두 번째 목요일에는 사라져요. 끝나요. 그때는 다 청산이 됩니다. 이게 사라지고 이렇게 약속한 사람들이 다 약속을 이행해야 해요. 즉 그게 만기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정해져 있는 기간이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 보면 매도 창이 떠 있죠. 근데 이게 신규로 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뭘 지니고 있어서 매도하는 게 아니라 지니고 있지 않아도 처음에 매도를 할 수가 있어요. 즉 공매도와 같은, 즉 물량을 지니고 있지 않아도 매도가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가격들도 이렇게 똑같이 주식처럼 이렇게 똑같이 나열이 되어 있고 이렇게 가격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만약에 우리가 55,700원에
매도 계약을 체결한다 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게 되면 2020년 1월 둘째 주 목요일에 55,700원에 삼성전자 주식 10주를 팔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매도 계약의 의미이죠. 그 약속의 의미입니다. 2001이라는 것이 바로 2020년 1월 둘째 주 목요일이라는 뜻이고요. 10이라고 괄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주식 10주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2020년 1월 둘째 주 목요일, 두 번째 목요일까지는 가격이 이 이하로 내려와야 돼요. 만약 이 이상에서 끝나게 되면 우리는 손실을 보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 주식 선물 한 계약을 거래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얼마나 돈이 필요하냐? 왜 변동성이 커지느냐? 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55,700원에 삼성전자 한 주를 사려면 55,700원을 내야 해요. 이거는 전혀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55,700원 삼성전자 선물 한 계약을 산다면 우리가 나중에 557,000원의 돈을 주고 사야 된다. 10주를 사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의미이죠.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물 거래에선 이 돈을 다 내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다 내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 돈을 내겠다고 약속만 하는 것이니까 약속 이행을 담보하는 돈으로 증거금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내면 돼요. 여기 보면 한국거래소 들어가면 이렇게 증거금율이 다 나와 있어요. 위탁 증거금율 요쪽 항목을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면 다 이렇게 뭐 10% 인근으로 다 나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삼성전자 선물은 위탁 증거금율이 11.7%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10주를 사는데 필요한 돈의 11.7%만 있으면 된다고요. 전체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11.7%의 적은 돈만 주고도 10주를 거래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제가 계산해 보니까 65,169원이에요. 65,000원만 있으면 삼성전자 10주를 거래할 수 있어요. 우리는 55만원 주고 거래해야 되는데 6만원만 주면 거래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적은 돈으로 큰 주식들을 거래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레버리지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주식 선물의 변동성이라는 게 얼마나 큰 위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볼 텐데요. 제가 여기 두 개의 가격선을 그려놨어요. 5만원 그리고 55,000원. 어찌되었든 여기서 사든 간에 5만원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사고 55,000원에 팔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5,000원 수익을 보는 것이니까 10%의 수익률이네요. 10%만 해도 대형주에서는 엄청난 수익률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식 선물로 거래를 해봤다고 가정을 하면 5만원에 삼성전자 선물 한 계약을 매수하고 55,000원에서 팔면 한 주당 5,000원의 수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선물 한 계약은 10주라면서요. 그러니까 5,000원의 수익이 아니라 5만원의 수익을 보게 되죠. 선물 한 계약당.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물 한 계약 매수하는데 우리가 50만원을 준 게 아니잖아요. 주식을 산 게 아니잖아요. 선물을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증거금율에 해당하는 돈만 우리는 쓴 겁니다. 그것이 58,500원이에요. 즉 58,500원으로 우리는 삼성전자 10주를 산 것과 같은 꼴이 되는 것이고요. 즉 원금은 58,500원. 그런데 수익금은 5만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수익률은 85%가 돼요. 주식으로만 거래하면 10%의 수익률이었던 것이 주식 선물로 거래하면 85%까지 늘어난다. 즉 8.5배가 늘어났군요. 그죠? 변동성이 8.5배 뻥튀기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증거금률이 10% 남짓 되기 때문에 주식 선물을 거래하면 보통 주식의 변동성의 10배 정도를 추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우리가 소형주만 거래를 할 것이 아니라 이런 큰 변동성을 원할 때는 좀 더 안정적이고 시세가 움직이는 것이 조금 더 예측이 가능하면서도 또 기업의 펀더멘탈까지 믿을 수 있는 그런 대형주를 거래하고 싶다면 주식 선물을 이용해서 거래하는 것. 그리고 매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매도하는 방향으로도 우리가 베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재미있게 대형주를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재미뿐만 아니라 수익까지도 같이 노릴 수가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식 선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펀더멘털 걱정 없이, 즉 기업이 망할 우려 없이, 또 기술적 분석의 적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유동성도 많고 돈도 많이 움직이는 그런 대형주를 거래하고 싶다. 저도 항상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대형주는 변동성이 낮아서 재미가 없고 수익률이 낮다라는 불만이랄까요? 혹은 단점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주식 선물을 활용하게 되면 적은 금액으로도 많은 양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변동성을 충분히 확대시킬 수가 있고, 변동성을 확대시키면서도 대형주의 장점을 그대로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일석이조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대형주로 돈 버는 방법으로 주식 선물을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